어둠 속의 빵집. 작고 조용한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빵집이 하나 있었다. 빵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붐볐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의 빵을 좋아했다. 특히 낮 12시에 굽는 신선한 빵은 마을의 명물이었다. 그러나 그 빵집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낮 12시가 되면 빵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빵집 주인인 한 할머니는 항상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청년 승호는 그 빵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빵집에서 낮 12시에 굽는 빵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한 마을 주민이 승호에게 물었다. 승호는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낮 12시 승호는 빵집으로 향했다. 빵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승호도 그 줄에 섰다. 드디어 빵집 문이 열리고 승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늘 그렇듯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승호는 갓 구운 빵을 사서 나왔고 그 빵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승호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빵집에 들어섰고 그곳은 어둡고 음산했다. 할머니는 눈을 희번덕이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빵집 안에는 수많은 고양이들이 있었다. 고양이들은 모두 승호를 향해 울부짖었고 그는 그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승호는 꿈에서 깬 후에도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빵집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날 승호는 다시 빵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빵을 사지 않고 가게 안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가 빵을 굽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때 승호는 할머니가 빵을 굽기 전에 무엇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빵 위에 이상한 문양을 그리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승호는 그 광경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그는 할머니가 빵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승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승호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냥 빵을 굽는 거야. 그러나 승호는 할머니의 말에 믿음을 갖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빵집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자정이 되자 승호는 빵집으로 향했다. 빵집은 어두웠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승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할머니가 낮 12시에 굽는 빵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또다시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빵을 굽고 있었다. 그 순간 승호는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비틀어지며 고양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승호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할머니가 단순한 빵집 주인이 아니라 무언가 어두운 비밀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때 할머니가 승호의 존재를 눈치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승호를 향해 다가왔다. 넌 내가 하는 일을 보았구나. 할머니가 낮게 말했다. 이제 넌 이 비밀을 알고 말았어. 널 그냥 보낼 수는 없어.
할머니의 눈이 붉게 빛났고 그녀의 몸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승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재빨리 빵집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문이 잠겨 있었다. 할머니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승호는 공포에 질린 채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승호는 방 한쪽에 있는 오래된 책을 발견했다. 책에는 할머니가 사용하는 주문과 저주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승호는 그 책을 집어들고 급히 책장을 넘기며 할머니를 물리칠 방법을 찾았다. 그는 한 페이지에서 할머니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주문을 발견했다. 승호는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다. 어둠의 저주여, 이 집을 떠나라. 빛이 이곳을 비추게 하라. 그 순간 할머니는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라졌다. 빵집 안의 공기가 맑아지며 승호는 다시 한번 주문을 외쳤다. 이 집의 저주가 풀리기를.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승호는 빵집에서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갔다. 그 후로 빵집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할머니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빵집을 계속 이용했지만 낮 12시의 빵은 더 이상 굽지 않았다. 승호는 그날 밤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자신이 저주를 풀어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빵집의 비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그는 빵집을 지날 때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붉은 눈빛을 떠올리곤 했다. 그는 그 눈빛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승호는 자신이 할머니의 저주를 이겨냈고 마을을 지켜냈음을 믿었다. 하지만 승호는 할머니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난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빵집을 지날 때마다 승호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밤중에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어느 날 밤 승호는 그 울음소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지자 다시 빵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민준도 함께였다. 민준은 승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빵집에 도착하자마자 빵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상해 아무도 없을 텐데 민준이 속삭였다. 승호와 민준은 조심스럽게 빵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빵집 내부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변해 있었다. 벽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했다. 두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이건 할머니의 저주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승호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빵집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오래된 지하실이 있었다. 지하실에는 다양한 마법 도구들과 함께 낡은 책들이 놓여 있었다. 승호는 책들 중 하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책에는 할머니의 저주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저주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영혼을 해방시켜야 한다. 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지하실에서 들려왔다. 여기서 뭔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민준이 말했다. 두 사람은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따라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방 안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고양이의 눈이 있었다. 그 고양이는 바로 할머니가 저주를 걸었던 고양이였다. 이 고양이가 저주의 근원이었군. 승호가 말했다. 승호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승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승호는 고양이를 안아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 영혼을 해방시키고 이 저주를 풀어주소서. 그 순간 고양이의 몸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방 전체를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었다. 고양이는 서서히 승호의 품에서 사라졌고 방 안의 공기도 맑아졌다. 승호와 민주는 저주가 풀렸음을 느꼈다. 그들은 빵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 빵집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와 고양이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빵집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승호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저주가 완전히 풀린 걸까? 그는 가끔씩 빵집을 지날 때마다 그 질문을 떠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승호는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낯선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저주를 풀었나요? 승호는 그 말을 듣고 소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익숙한 빛이 있었다. 그래, 맞아. 하지만 왜 묻는 거야?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할머니의 손녀예요. 고양이의 영혼을 해방시켜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할머니의 영혼이 남아있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승호는 놀라며 물었다. 할머니의 영혼이 아직 남아있다고?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당신이 해준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해방되려면 마지막 의식을 치러야 해요. 승호는 소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결심했다. 좋아. 할머니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줘. 소녀는 승호를 이끌고 빵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소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꺼내놓았다. 이 유품을 성지에 안치시켜야 해요. 그러면 할머니의 영혼이 완전히 해방될 거예요. 승호는 소녀의 지시에 따라 할머니의 유품을 성지로 가져갔다. 그는 그곳에서 기도를 올리고 할머니의 영혼이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기를 빌었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성지를 감쌌고 승호는 할머니의 영혼이 해방되었음을 느꼈다. 그 후로 승호는 더 이상 빵집 앞을 지나갈 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빵집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했다. 승호는 자신이 할머니와 고양이의 영혼을 해방시킨 일에 대해 셔시무뉴반여치님입니다.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할머니와 고양이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들의 영혼이 이제는 평화롭게 쉬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에 간직했다.